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잘 해봅시다. 자, 일단 오늘 그 프린트 중에 그 강의 계획서 그거 프린트 일단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프린트 보시면 이제 뭐 기간은 이제 오늘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5월 12일 이제 50회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자리 여기 남는 데 있어요. 자리. 이 앞에 자리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50회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강의실 사정상 원래 이제 오후에 하면 오후에 이제 2시부터 강의를 하면 이게 세 타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여기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3교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교시로 계산했을 때 50회가 나오는데 지금 강의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 좀 겹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 오전에 강의를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1회하고 2, 그러니까 1교시, 2교시밖에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횟수는 이게 좀 나중에 늘어날 수는 있어요. 이게 그죠? 지금은 이제 1교시, 2교시밖에 못해서 그래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수업이 지금 11시 반에 시작하는데 내일부터는 11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11시부터. 그래서 내일부터는 11시에 시작할 거고, 11시에서 주로 이제 12시 10분. 그 다음에 이제 한 12시 30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한 12시 30분부터 이제 1시 30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1교시, 2교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11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50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11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 한 4월쯤부터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후로 강의 시간을 옮겨가지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3교시 나옵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3교시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교재를 보시면, 제가 쓴 이제 기본서는 이제 포인트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이 민법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기본서만 보고 객관식은 주로 이제 한 8월달, 9월달 그래서 이제 처음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객관식을 좀 보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서와 함께 그 OX 지문집 요건 이제 얇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 객관식 제 객관식 이제 포인트 객관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수험생들 줄여갖고 이거 포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거의 한 1500페이지 가량 돼요.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본다는 건 무리고 그래서 그 OX 지문집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45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거 이제 변리사 기출하고 변호사 기출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교재로 이렇게 포인트 민법 기본서하고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문집이라고 써 있는데 그 조문집은 별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내일 민법 조문을 우리 이제 시험 범위는 이제 1조부터 766조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민법 조문 1조부터 766조까지를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프린트를, 여러분 이 조문집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히 프린트로 해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각자 이제 스프링 같은 걸로 우리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제본,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보실 수 있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스프링 노트 해가지고 이 조문집은 하여튼 제 수업 시간에 무조건 갖고 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법 조문집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조문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조문 넣어놓고 이쪽에 이제 일부러 여백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그 가필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이 나오면 이쪽에 이제 가필을 해갖고 두시면 나중에 조문집이 나중에 유용해져요. 막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실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민법 기본서 하고 OX 지문집하고 그 다음에 조문집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OX 지문집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오늘 이제 진도를 이만큼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기본서를 그만큼 정독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 OX 지문집 해당 부분을 또 풀어오셔야 돼요. 그죠? 그 자리 없으신 분 저기 자리 하나 있고요. 거기 저기도 자리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여기도 자리 있다 여기. 네, 이쪽 와서 앉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OX 지문집은 제가 이제 진도 나간 것만큼 기본서 이제 읽어오시고 해당 부분 OX 지문집까지 풀어오시면 제가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OX 지문집을 한 20-30분 걸려갖고 이제 풀어드리고 또 이제 수업 진행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하고 이제 객관식하고 병행이 되고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OX 지문집 요 450페이지짜리라도 좀 받으면 나중에 이제 1500페이지 문제집 처음 시작할 때 부담이 좀 덜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이제 기본서, 객관식, 전문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민법 기본서는 올해 이제 새 판이 이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새 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대선 때문에 인쇄소가 지금 바빠가지고 좀 밀려가지고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매는 그 고시계사라고 여러분 이 출판사에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하시면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그 OX 지문집 50% 할인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주문해 주시면 되고 제가 거기에 이제 주문하는 그 사이트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거기다 주문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까먹었습니다. 그 단톡방에 주문 그 고시계사에 책 주문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 실강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집 주소 써가지고 자기 집 주소로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여기 실강 보는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주소를 별리사 스쿨로 그냥 기입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책이 이 학원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수령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실강 들으신 분들은 그 수령지를 자기 주소 적지 마시고 그냥 별리사 스쿨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학원에서 받아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되셨다. 그리고 원래 이제 OX 지문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일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이번 주는 뭐 OX 지문집 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못 받으셨으니까 다음 주부터 풀게요. OX 지문집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변리사 1차 민법개론 공부 방법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설명회랑 내용이 좀 중복되긴 할 텐데 뭐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변리사는 이제 그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고 이제 2차는 논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과목이 산재법, 민법,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한 과목은 민법인데 여기 이제 각각 100점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이제 2차에서는 안 봐요. 그래서 1차 객관식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제 객관식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 민법이 2교시긴 한데 사실은 여기 산재법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모든 법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먼저 좀 아셔야 나머지 과목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변리사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민법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민법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 민법의 특성돼 있고 그 굵은 글씨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뭐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죠. 밑줄 보시면 이게 민법이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제가 아까 객관식 문제집 150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도 1000페이지. 아까 지금 포인트 민법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받으실 포인트 민법 책이 여기 이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이 무지하게 많다. 여러분들이 민법 요구 과목 공부하는 때마다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밑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 닿는 데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그래서 빠르면 그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혼자 독학하면 이제 뭐 6, 7개월도 걸려요. 근데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한 2, 3개월 정도에 끝나는데 아까 제가 이제 50회라고 그랬죠. 우리 일주에 주 5회 수업하니까 10주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0주 지나면 이제 딱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민법은 많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밑줄 부분 위주로 이제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라고 되어 있고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나와 있죠.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따 두 번째 시간 때 제가 민법을 좀 개관을 해드릴 텐데 우리 민법은 크게 보면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인데 채권은 또 총칙하고 각칙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단원이에요. 네 단원. 크게 보면 네 단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법학이라는 거는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랑도 연관이 돼 있고 얘들도 연관이 돼 있고 얘들도 연관이 돼 있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내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민법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 번 보잖아요. 근데 이 민법 총칙만 100번을 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1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연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권법하고 채권 총칙 각칙의 의의는 그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게 이거다 보니까 이 뒤에 걸 알아야 이게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연관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100번을 읽어봐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뒤에 걸 좀 알고 봐야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이렇게 처음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 1회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회독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나온 그 밑줄 보시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이제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우리 예컨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막 수학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때 뭐 덧셈 배우고 뭐 곱셈 배우고 이러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쉬운 거 배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수험이라는 거는 1년 만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서에도 초등학교 1학년, 법학의 초등학교 1학년 내용 수준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 수준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다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뭐 같이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민법은 이 각 단원 간 각 연관성도 있고 내용을 알아야지 앞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기가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회독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읽으면 1회독, 두 번 읽으면 이제 2회독, 세 번 읽으면 3회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회독 해가지고 대강 여기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여기 돌아와서 보면 그때 이제 여태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회독만 갖고도 부족하고요. 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이제 얘네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민법은 또 아까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3회독을 해야 되는데 1회독 하는 데만도 아까 2달, 3달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수험기간도 한 1년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뒷부분 공부할 때쯤 앞부분이 또 이제 기억이 희미해져.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야 이거로 돌아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또 이제 또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렵다. 그죠? 이제 두 번째 그 굵은 글씨 보시면 그러면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밑줄에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성격 꼼꼼한 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여기까지 공부했다가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공부한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할 때 최소한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될 때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좀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그게 이제 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민법은. 그죠? 법학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기본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중급 강의 시즌,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시즌 이렇게 이제 그 뒤에도 뭐 이제 자질구레한 강의들이 뭐 모의고사 강의나 조문 강의나 뭐 이렇게 좀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요 세 가지예요. 그죠? 가장 중심적으로. 그럼 이제 저절로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는 이제 강의만 따라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도록 학원의 커리큘럼도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째 줄에 이제 민법의 고득점에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지만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얘기 듣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과목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일단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커트라인이 대부분 77.6에서 뭐 8 뭐 거의 대부분 요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좀 어려울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쉬울 때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요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요 정도로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목표는 시작하는 거니까 목표는 80점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0점 정도 맞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점수를 목표로 갈 건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변리사 시험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공계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인데 이걸 60점 맞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거 60점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평균은 80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 60점 맞으면 어디서 채워야 돼? 여기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자과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요걸 이제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러면 이제 딱 80 나와요. 그죠? 그래서 민법을 90점까지, 그러니까 90점 금방을 맞아줘야 돼. 87.5 정도도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잘 된다 그러면 뭐 한 85 정도 맞아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개인 차이고, 그죠? 그래서 90점을 목표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러는데 밑줄을 보시면 앞에서 봤듯이 양도 많고 연관성이 있어서 한 3번 봐야 이해가 되고 막 이렇게 민법을 정복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민법은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민법을 가장 열심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줄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여기 1차 시험이 어려워진다. 그죠?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부터 이제 뭐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 뭐 이거는 뭐 공부의 기본이죠. 기본.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1번 이렇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써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맞아요. 당연히 이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없이 암기를 한다. 이게 지금 기본서만 1000페이지라고 그러는데 이해 없이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해가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이해에 치중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고, 그죠?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뭐 끝까지 파고들고, 이게 물고 늘어지고 막 깊이 파고 막 두꺼운 책 찾아보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지만 수험생에서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어릴 때 공부도 좀 해보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항상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심지어는 이거 암기해서 풀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암기를 아주 좀 경시하고 그러니까 이쪽에만 치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솔직한 말로 나중에 2에서 맞추든
암기에서 맞추든 둘 다 맞추면 2.5점 올라가요. 이게 40문제인데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암기에서 맞추든 이해에서 맞추든 똑같이 2.5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드릴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해에만 치중하지 말고 암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1회독, 2회독, 3회독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회독하고 2회독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바탕이 딱, 암기로 밑에 이게 딱 깔려 있어야 이 위에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 방식도 좀 활용을 하셔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물론 선 이해 후 암기가 맞죠. 그죠? 이게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이 비중이 높아야 될 텐데 정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외워놓으면 나중에 다 이해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아무리 이해 잘해놔 봐야 시험장 가서 그 두근거리는 마음에 시험장 가서 문제 딱 보면 이해만 해놓고 암기를 안 해놓고 있잖아요. OX 못 골라요. 다 틀리고 와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건 수험이니까 암기에도 좀 신경을 쓰자. 그런 취지에서 1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이해와 암기가 반복되고 괄호치고 제가 이 암기의 중요성은 암기가 더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에만 치중하니까 소홀히 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윗줄을 보시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한데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이거 전부 다 암기를 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래 밑줄 이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암기하고 넘어가라. 그럼 나중에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된다. 그죠? 그런 식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밑에 건데, 민법 지식에도 단계가 있어서,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상위 개념이나 의용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해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틈틈이 암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됐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이 암기를 오히려 막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만나면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외우고 넘겨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가고 와서 다시 와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그걸 이해될 때까지 막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근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는 순간 우리 1년이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수험생들한테는 사치예요. 오히려 이해만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사치예요. 수험생들한테.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설명해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제 6월 달이 돼도 또 얘기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막 7월 8월이 돼도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분들도 이렇게 늦게 진입하신 분들도 바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말쯤에 시험을 보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늦게 진입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늦게 진입해도 가능은 해요. 이게 해내시는 분들도 있고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3월에 진입해서 1년 동안 그러니까 3월에 제대로 진입해갖고 1년의 시간을 확보하면 다음에 1차는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죠? 당연히 당연히 맞고 심지어는 이게 1년 차에 못 공부하는 사람들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맞는데 그래도 1년은 너무나 짧아요. 무슨 얘기냐? 공부할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세 과목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시험에 합격할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 세 과목을 전부 다 시험에 합격할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양을 치면 1년 짧아요.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이제 3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남들 다 진입할 때 진입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을 공부하니까, 그죠? 시간이 뭐 많이 있네 이러면서 공부도 뭐 이제 조금 슬슬하시기도 하고 또 뭐 공부하다가 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깊이 들어가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허투루 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낭비라고 쓸게요, 그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1년, 우리 1년은 절대 길지 않아요. 진짜 짧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종합반 개강했잖아요. 지금부터 달려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달려야 돼. 이거 지금 그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1년 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입했으니까 천천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여름 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막판에 마무리 잘해갖고 시험 붙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방심이에요. 끝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10월달 11월달 돼서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년 짧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뭐 슬슬 공부하다가 나중에 불 붙여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불태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여러분들은 뭐 이제 쪼는 경향인데, 이제 1년 동안 저희 계속 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1년도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달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암기도 이제 나쁘게만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가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밑줄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읽던 데 가보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해만을 고집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해버리겠다, 이런 방식은 진입하는 순간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한테는 사치다, 이거 사치,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외워왔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만나갖고 민법의 앞과 뒤가 막 연결이 되면서 민법 전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라. 그러니까 선 암기 후 이해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취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밑에도 써놨죠, 그죠? 그래서 민법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거 반복하는 과정이 되고,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한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죠? 그래서 선 이해 후 암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선 암기 후 이해의 방법도 좀 잘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2번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인데, 제가 아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기본서하고 OX 지문집을 던져드리고 이제 매일 풀어오라고 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행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이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리사 1차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좀 필요한데, 아래 밑줄 계속 보시면 이 OX 지문집을 푼다는 게 그 지식을 쌓고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말 있죠.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민법 교재도 한 10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죠. 이것도 줄여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안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안에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중요한 걸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냐? 뭐 기출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나왔던 게, 이미 변리사 시험 지금 뭐 10몇 년 넘도록 이제 기출문제 쌓여왔으니까, 그죠? 10년이 넘도록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OX 지문집을 제가 이제 처음에 던져드리고 이제 같이 푸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나면 이 많은 기본서 중에 이거는 나왔던 거고 이거는 안 나왔던 거고, 이게 한 중급 강의 지나갖고 한 3회독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만 봐도 이게 나왔던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게 구별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객관식 문제집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출 문제는 같이 보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밑줄 보면 이게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기본서에서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밑에 기출된 중요 부분을 OX 지문집 보면서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을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객관식 문제집을 이렇게 OX 지문집 정도는 풀게 시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수업 듣고 가서 문제를 푸는데 처음 수업 듣고 가서 이제 OX 지문집을 푸는데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잘 풀리는 문제는 뭐 그냥 풀면 되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애써서 풀지는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바로 다 풀어드리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셔라.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OX 지문집은 너무 힘들게 풀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가볍게 푸셔라.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요런 문제가 나왔구나.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는데, 요게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요런 정도로 확인하시는 정도면 됩니다. 그죠? 처음 OX 지문집 볼 때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굵은 글씨로 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은 예습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혼자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강의 수강이에요. 기본강의 수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루틴이죠. 하루 일과를 보시면. 우리 민법만 갖고 이제 민법의 일과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강의 수강한다. 지금은 이제 2교시, 나중 되면 3교시 이렇게 수강한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이제 기본서 읽으라 그랬죠. 그죠? 정독. 기본서 정독. 기본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 기본서 정독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빠지면 꼼꼼히 못 읽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한 중급 강의 때까지 그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강하고 나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세 번째, 해당 부분 OX 지문 풀어오시고, 그죠? 풀어오시고, 그죠? 요러면 이제 민법 하루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날 하고 또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 기본서 정도, 객관식 문제 풀이, 요런 순서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죠? 됐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예습은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대신 복습을 열심히 하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복습의 중요성. 일단 3번 보시면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문집 따로 나눠드린다 그랬는데, 요 얘기도 해봅시다. 이제 민법 보시면, 요 이제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민법은 이제 조문이 있고요. 민법 규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법원 있잖아요.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 이론은 대부분이 이제 견해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죠. 학자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자 아니면 다르게 해결하자 이런 견해 대립이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그죠? 뭐 자연과학에도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여기 이루어져. 그러면 단순하게 해서 이 견해 대립이 우리 민법은 객관식이라고 그러는데 객관식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A 교수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그러고 B 교수님은 이게 타당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견해 대립에 관한 이 이론 부분은 출제 비중이 낮아요. 그죠? 그럼 뭐가 많이 출제되냐? 그래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판례예요. 정답이 딱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나온 판례가 이게 공부해야 될 양도 제일 많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써놨지만 이게 뭐 한 거의 70%. 여기 한 25%? 그러니까 뭐 양은 다 다를 수 있죠. 뭐 20에서 25%. 요 정도 출제되고, 요거는 뭐 이제 5% 정도 그냥 나와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은, 정답이, 그러니까 견해 대립 있는 부분은 뭐 A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주니까. 그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준다.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조문이고, 그 다음에 이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론은 뭐 그냥 기본적인 이론을 알 것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조문과 판례에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조문에다 자료에다가 3번에 조문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비중은 이 판례가 가장 높은데, 그죠? 이게 70% 이상이니까 이게 가장 높은데 이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문에서. 그러니까 조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문끼리 뭐 충돌한다든지, 그죠? 그럼 이제 그걸 판례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알려면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들 보면 이제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냥 여기만 이제 집중하시다 보면 나중에 실제 좋은 문제에서 우수수 틀리고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법 처음 공부할 때 조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문을 잘 공부를 해야 판례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문의 중요성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는 뭐 판례가 70%, 조문이 25%, 막 이론은 막 5% 미만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밑줄, 아래 밑줄 보시면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실제 평이한 판례 문제는 다 열심히 보니까 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조문을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첫째 줄에 뭐 조문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조문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일단은 국어적 의미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조문 읽으면서 요런 내용의 조문이 있구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치겠지만 나중에 되면 우리 맨 마지막 문단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써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문을 읽을 때 그 조문과 연관되는 판례가 떠오르고 그 관계되는 기출문제도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떠오르게 조문만 봐도 그렇게 떠오르게 나중에 공부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강조할게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문단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 줄 뒤에 조문을 대하는 자세, 요게 이제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 셋째 줄 보시면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수업 들을 때도 제가 몇 조 보세요. 그러면 따라와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본 수업 볼 때도 뭐 조문이 나오면 조문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도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고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1년도 짧다 그랬잖아요. 1년도 짧다 그랬잖아요. 나중 되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게 수험생들이 이걸 몰라서 조문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건 뭐 볼 시간 없네 그냥 안 보고 그냥 이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 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조문집을 제가 아까 프린트 내일 해드리면 그걸 스프링 딱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고 이 조문집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컨대 뭐 통학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도 열어서 보시고 그죠? 심지어는 뭐 밥 먹으면서도 보시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 습관을 좀 잘 잡자. 그죠?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문을 대하는 자세 이걸 좀 잘 잡자.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 3회독, 4회독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될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 이제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밑줄 보시면 일단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다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습관만 잘 길러도 일단은 성공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잘 길러 두시자. 처음 시작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조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교재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민법 책을 보면, 일단 이제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해 보신 분들 이거 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K 교수님 기본서 요거 페이지를 보면 이거 2000페이지예요. 2000페이지. 2000페이지. 제 거 아까 몇 페이지니까 이제
제가 쓴 책도 그렇고, 일단, 우리 수험을 이제 집중하는 우리 강사님들의 요 이제 기본서라고, 그냥 기본서라고 쓸게요. 이거는 뭐 수험사라고 써요. 네, 수험사예요. 수험사.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제 포인트 민법 아까 이제 1000페이지라고 그랬죠. 이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학술적으로는 당연히 좋죠. 학술적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교수님의 교과서가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2000페이지가 됐을까요? 우리 교수님들은 있는 판례를 그냥 바라보기보다는 이 있는 판례가 잘 됐냐 잘못됐냐, 이 판례가 타당하다는 견해, 이 판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판례를 바꿔야 된다는 견해, 이런 견해들이 있죠. 그죠? 이 교수님들의 관심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교수님들은 훨씬 우리는 이제 뭐 좋은 판례를 단순히 익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교수님들은 훨씬 더 위에서 이 밑을 바라보면서 이 판례가 잘못되고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000페이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들 교과서는 요 견해 대립 이론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싹 빼고 이렇게 수험 적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좀 줄여서 이제 양을 줄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사들이 이제 수험 강사들이 쓴 게 이게 수험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함부로 잡지 마시고 수험서로 보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죠? 수험서로 보시면 된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어떤 수험생이 좀 공부에 열의가 많은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서 제가 이것만 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니까 도저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서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 보겠다는데 한번 사서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럼 사서 봐라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에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1차 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 야, 그럼 너 이거 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사자마자 안 보고 버렸어요. 그러더라고. 이해가시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목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학자가 되려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 교수님처럼 이제 판례를 내려다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이러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자가 되려고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이 목표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의 교과서보다는 강사들의 수험서를 이제 쓰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종합반에 오셨으니까 제 포인트 민법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책도 이제 벌써 여기서 몇 년째 이제, 그죠? 그래서 합격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것도 많다. 그죠? 1000페이지짜리 제 기본서도 많다. 나중에 그것만 소화하고 가도 막 90점, 95점 맞는데 그걸 소화를 못하니까 탈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은 간단하게 교재 선택해서 간단하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교수님 교과서가 매우 좋은 책이지만 우리 수험을 위해서는 그냥 강사들이 쓴 수험서를 보자. 그죠? 그런 얘기다. 자, 근데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제가 뭐 한자도 써놨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우리 학습이라는 게 배울학 익힐습이잖아요. 그죠? 배울학 익힐습인데, 여러분들 수험에서는 배우는 것보다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나중에 시험장 가면 그거를 문제를 못 맞히고 틀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서 연습이. 그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연습. 그죠? 그래서 연습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의 중요성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제 예습은 필요 없고 강의 듣고 정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 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야. 아까 1년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빡세게 할 필요 있냐? 나중에 뭐 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것만 하고 얘네들을 생략을 하신다거나,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강의 들을 땐 다 안 것 같은데 나중에 한 8월 달 되면 강의 들을 땐 다 알았던 것 같은데 8월 달 되면 아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지만, 여러분 조두자들이고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지만, 이거는 당장 7월, 8월만 돼도 당장 티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꾸준히 지금부터 꾸준히 하신 분하고 이거를 안 하신 분하고는 몇 개월 안 돼서 금방 차이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지금
지금은 뭐 2교시니까 그나마 나는데 3교시 나중에 한다. 여러분 또 나중에 특허법도 강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민법 강의 소화하고 특허법 강의 소화하고 여러분 원래 한 강의, 만 강의 이렇게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죠? 그러니까 독하게, 지금부터 독하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해내지, 안 그러면 중간에 튕겨나가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강의만 듣고 복습을 안 하면 꼭 나중에 들을 땐 다 알았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죠? 되셨죠? 오늘 좀 잔소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문단의 그 밑줄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연습이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힐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이해를 시켜드리고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이 그 길을 뭐 저런 길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봐야 돼요. 스스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복습은 좀 반드시 이제 열심히 해줘라. 그죠? 자, 되셨고 이제 6번. 그 다음에 6번. 자, 이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예요.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 여러분 지금 시험 이미 그 작년에 공부하시고 온 분들 여기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건 이제 오늘 제가 노트 한 장짜리라고 간단히 놔두는 요 그림인데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 보세요. 2021년에 나온 문제, 20년에 나온 문제, 19년에 나온 문제, 18년에 나온 문제, 17년에 나온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 문제. 이거는 2021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20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출제를 하면 수험생들 다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알고 실천에 잘 옮겨도 시험의 합격에 훨씬 가까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번의 제목이 공부할 분량의 조절인데 이제 수험생들 보면 이게 두 가지예요. 그 밑에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안감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적 호기심.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또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내년에 합격해야 된다.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불안감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소홀히 못하는 거예요. 저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맨날 이거 보라 하는데 수험생들은 계속 불안하니까 이거 찾아보라.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어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만큼으로 공부할 분량이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법을 이렇게 늘리는 분이라면 특허법 가서도 또 늘리고 있어요. 이게 불안하면서 오는 거니까. 그럼 모든 과목을 이렇게 늘리잖아요. 제가 아까 1년도 짧다 그랬잖아. 이거 공부해야 못해요? 소화를 못하고 시험장에 끌려 들어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클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기본 강의 충실히 수강하고 복습 열심히 했다. 중급 강의는 이건 이제 옵션이에요. 중급 강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 강의랑 중급 강의의 차이는 기본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처음 민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할 건 다 해요. 그래도 할 건 다 한다. 그죠? 그래서 50회 하는 거예요. 할 건 다 한다. 근데 이제 중급 강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이제 심화된 판례나 최신 판례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봐드리는 건데 이게 되면 사실 이거는 강의 안 듣고 혼자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좀 심화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강의는 뭐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급은 사실은 뭐 이제 옵션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들 보면 기본 강의랑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제 묶어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3개 다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공부할 양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1년 만에 합격해서 나가는 친구들 이제 아주 잘 된 케이스를 보면 기본 강의 충실하게 수강, 그 다음에 중급 강의는 뭐 이제 옵션이니까 이제 중급 강의 뭐 수강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 기간을 충실히 보내고 1회독, 2회독 충실히 하고 객관식 문제 열심히 푸셔갖고 3회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까지 풀면 한 9월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험이 이제 2월 말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따져보면 10, 11, 12, 1, 2, 한 5개월. 5개월? 그러니까 4, 5개월 정도로 볼게요. 이렇게 이제 기본, 중급, 객관식 시즌 딱 지나면 4, 5개월 남거든요. 요 4, 5개월 동안,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지금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4개월이라고 그러면 이제 8개월이잖아. 이 기간 8개월 동안 3회독 받는데, 요 남은 4개월 동안 이때도 3회독이 가능해요. 이해 가시죠? 그죠? 기간은 훨씬 줄지만. 왜냐하면 반복이 될수록 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번 보는데 2개월, 3개월 걸리지만, 그래서 기본 강의는 50회지만 중급 강의는 35회예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객관식 강의는 25회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볼 수 있는, 한 번 보는 기간이 점점 줄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막판 마무리라고 하는데, 이 마무리 시즌에서 불과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전 과목을 3회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이제 총 6회독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머릿속에 알아야 될 것을 잘 집어넣어가지고 선명하게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러지 못하고 불안함에 양을 늘린다고 그랬죠? 양이 늘리다 보니까 기본 강의 시즌도 밀려요. 중급 강의 시즌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 마무리 시간이 2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3회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 밀려요. 1년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시험 날짜가 되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이거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그냥 100점 100패예요. 이거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제6번이 공부해야 될 분량의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민법 늘리기 시작하면 특법법도 늘려야 되고 자연과학도 늘려야 전부 다 늘리면 이런 꼴이 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잘하시자. 각 과목당 이것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민법 시험이 그러니까 뭐 이번에 2022년 시험이었는데 이것만 잘해도 90점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그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공부에 양을 늘리지 말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적 호기심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그죠?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보다 보면 판례가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네. 그죠? 그러니까 뭐 조문이 비어 있는데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럼 막 찾아봐. 뭐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 교과서 막 A 교수님 교과서 B 교수님 여기에는 있나 여기에는 없나 가서 찾아봐도 다 없어요. 그죠? 그죠? 막 연구. 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연구는 누가 하라고 시키라고? 연구는 학자들한테 밀어두세요. 그죠? 수험생이 할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막 뭐 깊이 파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다 아는데도 불안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가요. 저절로. 수험생들을 보면 그래요. 이거는 저도 이해한다 그랬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럴 때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지려고 그럴 때마다 상담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지도를 해드리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부의 양을 늘리지 말자. 1년은 짧다. 그죠? 그래서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실수 안 하고 다 맞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그걸 못하고 또 그러지만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찾아다니다 보면 뭘 놓쳐요? 여기서 빵꾸가 나요. 여기서 다 틀리고 와요. 그래서 떨어지는 수험생들 물어보면 뭐 틀렸냐고 그러면 여기서 다 틀리고 와요. 그래 놓고 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러고서 다음에 공부하면 또 이거 공부해. 그럼 또 떨어지지. 이해 가시죠? 그죠?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강의 한번 수강을 딱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만큼 이제 자리 잡아요.
이 내용들이,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 들어가잖아요. 중급 강의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걸 이제 거기 A라는 수험생이라 써놨는데, 근데 이제 중급 강의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파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B라고 할게요. 누가 이게? B가 100점 100승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깊게 선명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시험장 가서 그 떨리는 마음에 OX를 제대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공부 양을 절대로 늘리지 말고 이걸 위주로 하시자. 그죠? 그런 얘기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좁게 그려놨죠? 이것도 많아요. 이거 요구하고 오는 것도 1년이 짧다니까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트를 그려드렸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뭐 깊이 빠지고 있다, 늘리고 있다 생각하면 요 그림 보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그죠? 그런 취지로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볼게요. 6번. 그래서 그 밑줄에 이제 굵은 글씨에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을 잘하면 되고 자꾸 공부량을 늘리고 싶을 때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지적 호기심 충족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민법 끝이 없어요. 그냥 또한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 시험장 가면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변별력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불안감에 그런 지문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그냥 내가 보는 교재에 혹시 빠져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뭐 더 있는 게 아닌지 막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 찾아보고 뭐 공부 양 늘리기 시작하면 그냥 이제 불합격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이제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수험의 일부예요. 이것도 수험의 일부예요. 그죠? 그래서 써놨죠?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걸 이제 못해서 그걸 엉뚱한 거 하다가 그게 빵꾸가 나서 그거 틀려가고 있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 이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걸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자사 한번 마치면 다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이거 좀 마칠게요. 그래서 그 밑줄 보시면 여러분 1차는 뭐 강사들은 속된 말로 이런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잘 따라만 와도 합격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장짜리인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수험생활 내내 이 가이드 옆에 두고서 민법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회독 끝나면 한 번 읽어보고 2회독 끝나면 읽어보고 그러면 자기 마음 가다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 종합반 분들은 제가 뭐 계속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력은 누구나 다 해요. 노력은 여기 들어오는 수험생은 노력은 누구나 다. 그래서 노력만으로 합격 보장할 수 없고요. 그 노력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투자돼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진도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뭐 1응의 기준이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짜도 적혀있는데, 일단 뭐 다음 주는 뭐 대통령 선거일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선거하셔야 되니까, 투표하시라고 이제 다음 주 선거일은 휴강을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쉬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쉴 거예요. 그 정도 쉬시고,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잠시 쉽시다.